만화를 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지요. 정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삼천부로 빠지거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말로 끝나는 경우, 아니면 끝내야 할 때 끝나지 않고 질질 끄는 경우, 다들 겪어보셨죠? 작가 실력에 문제가 있네. 제가 어렸을 땐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여러 인터뷰와 업계 사정을 접하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지요. 이건 작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만화 산업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책에 완벽한 육각형 만화인 강철의 연금술사 야가연금은 신기한 작품입니다. 작화, 스토리, 캐릭터, 액션, 주제의식, 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죠. 물론 작화가 안정적인 것은 홋카이도 농가에서 자라나 체력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소요사님 덕분이라고 쳐도 이야기에 군더더기가 없고 박수 칠 때 깔끔하게 떠났다는 점, 이건 일본 만화사에 남을 기적 같은 미덕으로 칭송받죠. 그런데 이것이 미덕으로 나왔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젠 그런 작품을 두 번 다시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체 왜 제2의 강철의 연금술사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요즘 작가들의 실력이 예전만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산업 구조가 더 이상 이런 육각형 괴물을 키워낼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젊은 사람의 구매력을 나이 든 사람이 능가하고, 이에 따라 만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일본에선 나이 든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리메이크나 리마스터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도 있고, 스마트폰 시대로 인해서 웹툰이 활성화되면서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만화 잡지를 10대가 예전만큼 소비하지 않게 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출판사들은 고객 발굴보다는 검증된 콘텐츠를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죠. 가장 유명한 것은 소년 점프로 유명한 슈에이샤의 전략입니다. 인기가 있으면 계속 연재시키고 인기가 없으면 가차없이 자른다. 이를 대표하는 만화 작품은 바로 드래곤볼입니다. 작가는 우주 최강인 프리더와의 싸움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싶어 했지만 이미 거대 산업이 되어버린 드래곤볼을 끝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토리시마 카지코 편집장은 프리저 편에서 끝내는 게 옳았다고 뒤늦게 회고하기도 했지만 결국 셀, 마이무 편까지 연재가 이어지면서 작가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죠. 원펀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원작자인 원의 웹 연재부는 자유롭게 연재되지만 무라타 유스케 작가가 그리는 리메이크판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괴인협회 편등에서 분량을 엄청나게 늘리거나 수정을 거듭하며 연재를 길게 끌고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이야기의 끝을 정해놓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떨어질 때까지 억지로 늘리는 방식이 작품의 밀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출판사에선 이런 사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더라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소년 선데이의 대표작 명탐정 코난은 1994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만화인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30대 직장인이란 말이죠. 이 작품의 경우에는 소년 선데이 편집장의 말을 빌리면 편집자들이 안정만 추구하느라 새로운 작가 발굴에 소홀한 상황에서 인기 연재 만화의 종류가 다가오는 바람에 기존 작가들에게 작품을 계속 연재해달라고 읍소했고, 이에 작가들이 응하면서 끝날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벌어진 사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집자들의 행태가 용인된 것은 이들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잡지만의 수익원은 꽤 다양합니다. 잡지 판매, 단행본, TV 애니메이션, 매년 개봉되는 극장판, 각종 굿즈와 콜라보레이션 등 잡지사 입장에선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날 뿐더러 국가 차원에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밥줄도 생각해야 합니다. 드래곤볼의 연재를 계속해달라고 문화부 차관이 와서 읍소했다는 일화는 인기 만화에 얽힌 이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죠. 문제는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작품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더 파이팅은 1989년부터 30년 넘게 연재를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단행본이 140권이 넘는 소년 매거진의 매출 1위 다투는 인기 만화죠. 20대에 데뷔를 했던 작가의 나이는 현재 60대. 작가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체력의 한계를 호소하기도 하고 작중 메타 발언을 통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겨왔죠. 심지어 주인공 이포가 은퇴하는 전개까지 그렇지만 만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판사가 억지로 연재시킨다는 것은 작가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루머겠지만 소년 매거진의 발행처 고든샤 입장에선 소년 탐정 김전일과 더 파이팅은 매출 상위권의 인기 작품, 다시 말해 출판사 입장에선 매출 1위를 다투는 작품을 놔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인기 만화를 제때 끝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작품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히트하면 작가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창작자가 아니라 그 만화와 얽힌 거대 비즈니스 시스템의 허브가 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설령 거장이라도 모든 인맥을 파괴할 각오가 없다면 끝내야 할 때 끝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요즘엔 제작위원회 시스템이 정착했습니다. 한 작품이 실패하면 회사만이 아니라 복수의 투자자들도 손해보기 때문에 제작할 때는 모든 투자자의 의견을 다 반영해야 하고 투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험을 가급적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한 기본 수요에 함정도 있습니다. 완전 신작은 팬덤이 0에서 시작하지만 검증된 인기 작품이나 리메이크는 구매력이 검증된 3040 세대, 즉 콘크리트 팬층이 존재하죠. 이러니 회사는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인기 작품을 계속 질질 끄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정이 있어 작품성보다는 손익분기점 방어가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모험적인 신작보다는 안정된 구조의 작품만 양산되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업계의 사정을 알고 보면 강철의 연구술사가 칼같이 끝난 것이 더 기적처럼 느껴지죠. 1980년대부터 이어진 이 굳건한 시스템, 왜 이 작품만이 그 공식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일본의 거대 미디어 기업인 스퀘어 에닉스의 만화 잡지 소년 간간, 한국에선 발음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소년 간간. 이 잡지는 에닉스가 운영하던 시절 끔찍한 어둠의 시대를 걸었습니다. 이 잡지는 1990년대 중반 발행 부수가 50만 부를 기록하는 등 마이너 소년지로서는 상당히 잘나갔던 잡지이지만 무리한 격투가나 시도 실패 등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죠. 결정적인 사건은 2001년에 벌어진 사건인 에닉스 내부 소동이었습니다. 편집부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핵심 편집자들이 독립하여 출판사 맥가든을 차렸고 이때 인기 작가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꼭 맥가든이 아니어도 자기 편집자를 따라서 이적해버리는 바람에 약 80%가 연재 중단되거나 급하게 완결되는 말 그대로 잡지가 붕괴되는 사건이었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텅 빈 잡지를 채우기 위해서 편집부는 그나마 확보한 신인 작가들을 급하게 투입시켰습니다. 기존의 검증 시스템을 거칠 시간도 인력도 없었기 때문에 신인들에게 이례적으로 장편 연재 기회와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난세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강철의 연구술사의 작가 아라카와 히로무, 바로 소여사님이었습니다. 퇴사 소동이 일어난 것이 2001년 6월, 가연금 연재 시작은 바로 다음 달인 2001년 7월이었으니 얼마나 급하게 결정된 연재인지 알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단편, 중편으로 반응을 보는 과정 없이 신인 작가가 베테랑급의 지원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강철의 연구술사만이 살아남았죠. 작품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연재가 시작되면서 잡지의 판매 부수는 폭증했고 2004년 애니와 이후에는 사람들이 잡지 이름을 월간 하가렌으로 부를 정도였죠. 최종화가 실린 잡지는 반 이상이 가연금 기획으로 채워졌고 이 잡지는 서점에 깔리자마자 매진되어 정가 540엔짜리가 중고 장터에서 2,900엔 이상으로 거래되었죠. 이렇게 대성공한 강철의 연구술사.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데이트작의 경우 메이저 출판사에선 원소스 멀티유즈, 미디어 믹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십 명 이상이 투입되는 반면 당시 인력이 부족했던 편집부는 작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작품에 관련된 사건 만화 혹은 인터뷰를 보면 아무리 긁어 모아도 10명 미만이었죠. 이건 회사가 짠 게 아니라 편집자가 집단 퇴사를 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랬기에 간섭이 적어서 처음 기획대로 연재할 수 있었고 캐릭터 상품을 전개할 시간도 부족해서 죽어야 할 캐릭터가 죽지 않는 막장 전개도 사라졌지만 반면 출판사를 살린답시고 너무 빨리 애니메이션 제작을 결정하는 바람에 원작 분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2003년판 애니메이션이 오리지널 스토리로 가게 되는 사건도 있었죠. 게다가 편집부가 제작진과 작가를 중재하지 못해서 작품의 스토리는 완전히 오리지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애니메이션이 원작 파괴라고 비난을 받거나 반대로 만화판이 영향이 떨어진다고 호평을 받게 되죠. 천만다행으로 만화는 만화사에 남을 걸작이 되었고 애니도 감독의 영향이 뛰어나서 명작이 되었죠. 이건 정말 천운이 따랐다고 밖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 작가는 별말 안 하지만 속으론 안타까웠던 탓인지 원작이 완결을 앞둔 시점에 원작을 철저히 따르는 심판 애니메이션을 다시 제작하게 되죠.
정리하자면 당시 무너질 뻔한 애닉스를 살리고 훗날 스퀘어 애닉스의 미디어 비즈니스를 이끈 최대 히트작 강철의 연금술사는 역설적으로 출판사의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에 탄생한 말 그대로 소년 만화 비즈니스의 기적과 같은 작품이란 겁니다. 만약 편집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했다면 과연 27권이란 깔끔한 분량으로 완결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인기순위 덕을이라는 압력에 시달렸을 겁니다. 또한 강연금의 성공은 완전한 우연이었죠. 다른 신인들의 작품은 모두 다 실패했으니까요. 이를 증명하듯 월간 간간의 판매 부수는 강연금 완결 직후에 급락하여 한때 폐간설까지 돌았습니다. 그만큼 출판부의 시스템이 취약했고 강연금 하나에만 매달렸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까지도 그다지 변하지가 않아서 소년 간간은 두 번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간 편집부는 잡지를 살릴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작가를 다시 불러 2022년부터 새로운 신작인 황천의 츠가이를 연재시키고 있습니다. 단 작품의 초반부임에도 애니어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위기를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태어난 강철의 연금술사. 문제는 편집부의 관리가 느슨한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란 겁니다. 소 여사님은 인터뷰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진 않지만 그럼에도 가연금 연재 중 월간 연재의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휴재도 없이 연재를 강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부 팬들은 그녀가 완결 후 자신이 재홍으로 군림했던 소년 간간을 떠나 경쟁사인 소녀선대위에서 은수저를 연재한 것을 두고 이런 내부 시스템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어지간하면 작가들은 안정적인 시스템을 선호하니까요. 가연금은 소년 간간을 부활시켰지만 완결 후 잡지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한 작품 의존에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출판사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제작위원회 방식이 정착된 이후 일본 만화산업은 더더욱 구조적 매너리즘에 빠져 위험 회피에만 매달리게 되었죠. 기업은 매년 성장해야 하지만 시장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스폰서, 방송사, OTT 플랫폼 등 작품의 숟가락을 얻는 사공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 특수와 맞물려 규모의 칼날이 폭발적으로 흥행하자 이에 고무된 여러 회사들이 OTT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지만 이는 제작비 회수를 위한 안전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창작보다는 당장 팔릴 만한 자극적인 요소, 검증된 코드에만 집중하는 악순환이 벌어지죠. 그리고 신작도 그 코드에만 맞춰서 그리게 합니다. 심지어 인기가 있으면 작품을 코드에 맞춰서 비틀어 버리는 바람에 심지어 온갖 코드만 끌어다 만드는 바람에 수습이 안 돼요. 이야기가 붕괴되는 경우마저 벌어지는 겁니다. 즉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완벽한 명작이 두 번 다시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의 일본 시장은 실패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대담한 기획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해 모험을 하기보다는 기존 인기 만화를 계속 연재시키고 그것도 안 된다면 과거작의 리메이크를 하거나 다 끝난 이야기의 속편을 내면서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도가 실제로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상황에서 강철의 연금술사 같이 시스템의 공백으로 인해서 작가의 창작 방향을 존중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더욱 일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작가 한 명의 천재성에 기대는 사업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요. 비즈니스가 창작을 관리하는 현재의 시스템, 우리가 가연금을 보면서 느꼈던 그 깔끔한 전율은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유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